오늘은 르누아르 게이밍 노트북의 와일드카드 한성컴퓨터 TFG5476H의 성능과 발열, 소음, 게이밍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컴퓨터에서 새롭게 라이젠 르누아르 CPU와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TFG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15인치, 17인치 중에서 사이즈를 선택 가능하며 CPU 옵션은 라이젠 7 4800H 옥타코어 CPU 단일 옵션이고 GPU는 RTX 2060과 GTX 160ti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15인치 디스플레이와 RTX 2060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구매한 가격은 윈도우 및 포함 기준 약 13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세부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AMD 르누아르 4800H 옥타코어 CPU, GPU는 지포스 RTX 2060을 탑재하고 있고 소비 전력 90W짜리 맥스큐가 아닌 일반 게이밍 랩탑용 GPU를 사용했습니다. 램은 듀얼 채널 16기가 3200MHz 삼성 램이 탑재되어 있고 교체 가능한 2개의 램 슬롯이 있습니다. SSD도 2개의 M.2 슬롯이 있으며 제가 받은 제품에는 마이크론 2200 500기가 SSD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접근하려면 겉에 보이는 십자 나사를 전부 풀어주면 간단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합판에는 꽤나 시원하게 구멍을 뚫어 놓은 모습입니다. 일단 합판을 뒤집어 보면 내부 부품과 합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성 언더케이지에서 확인되었던 그라인더 현상, 합판과 펜이 서로 닿아서 갈리는 현상은 이 노트북에서는 절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설계이죠. 2개의 펜과 총 4개의 히트 파이프가 있고 후면과 양측면으로 4개의 히트싱크가 있어 이쪽으로 열을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2개의 램 슬롯, 그리고 2개의 SSD 슬롯이 있고 교체 가능한 AX200 랜카드, 62.32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향하고 있는 평범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벤치마크를 확인하기 전에 TFG 게이밍 센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동 모드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 모드, 게이밍 모드, 그리고 터보 모드 중에 선택 가능하고 전원 버튼 옆에 3가지의 모드를 간단히 전환할 수 있는 하키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 안에서도 여러가지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 가능한데 제가 테스트한 옵션은 오피스 모드 균형, 게이밍 모드, 그리고 터보 모드 CPU 부스트의 세 종류입니다. 게이밍 모드가 기본 모드라고 할 수 있고 오피스 모드는 CPU의 전력을 제한을 거는 대신 팬 속도가 감소합니다. 다만 뒤에서 보겠지만 오피스 모드에서도 GPU의 전력 제한은 걸리지 않아 게이밍 성능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는 GPU의 전력 소모를 늘려 게이밍 성능을 올리는 대신 팬 소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터보 모드에서 늘어난 GPU의 전력 소모는 하드웨어 인포 등의 모니터 프로그램에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벤치마크를 보겠습니다. 모든 벤치마크는 에어컨을 튼 약 24도 온도의 실내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우선 CPU의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0입니다. 게이밍 모드에서 유지전력 48W, 유지클럭 3.7GHz, 온도 74도, 4107점으로 측정되고 터보 모드에서는 유지전력 54W, 유지클럭 3.8GHz, 온도 79도, 4215점으로 측정됩니다. 터보 모드에서 전력 소모와 온도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클럭의 증가가 썩 시원치 않죠. 그리고 오피스 모드에서는 유지전력 35W, 유지클럭 3.2GHz, 온도 63도, 점수 3526점으로 측정됩니다. 전력 소모와 성능에 비해서 상당히 온도가 착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해본 르누아르 노트북 중 성능 대비 발열 제어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터보 모드의 점수와 다른 노트북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언더케이지와 비슷한 점수였고 르누아르답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싱글코어 1181점, 멀티코어 6835점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긱벤치 점수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N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3분 20초가 소요되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5634점으로 측정되어 G14나 언더케이지보다 더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파이어사이클 점수는 게이밍 모드에서 총점 14648, 그래픽 15730, 피직스 2807점이 나왔고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16799점으로 1000점 이상 그래픽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모드에서는 피직스 점수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픽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이밍 모드와 비교해서 터보 모드는 주로 그래픽 성능을 올리고 오피스 모드에서는 주로 CPU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RTX 2060을 사용한 기가바이트 에어로와 비교했을 때 그래픽 점수는 터보 모드에서는 조금 더 높고 게이밍 모드에서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 점수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외장 그래픽이 낮은 클럭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3D 마크 타임스파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97.9%로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최신 14.3 버전으로 테스트하였고 소니 카메라 4K 소스에 색 고정과 전원 효과를 적용한 4분 52초 4K 시퀀스를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인코딩하는데 3분 5초가 걸렸습니다. 이전 테스트했던 G14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고 기가바이트 에어로보다는 조금 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CPU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 언더케이지보다는 10배 이상 빠른 결과였고 4K 시퀀스, 라이브 플레이백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유무가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 가능했습니다. 또 어도비 프로그램의 성능을 표준화시켜 측정할 수 있는 툴인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점수도 확인하였고 퓨젯 벤치마크 오버all 스코어 706점, 익스포트 58.7, 플레이백 82.4점으로 측정되어 G14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용으로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몇 가지 게임 테스트입니다. 게임들은 터보 모드, 게이밍 모드, 오피스 모드 각각에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게임 프레임은 모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그래픽 설정에서 프리셋 바만 가장 높은 쪽으로 설정한 것 기준으로 터보 모드에서 평균 46.1프레임, 게이밍 모드에서 43.4프레임, 오피스 모드에서 43.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터보 모드의 프레임은 같은 RTX 2060을 사용한 기가바이트 에어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는 풀옵, 터보 모드에서는 훈련장 프레임 평균 119, 1% 하위 98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터보, 게이밍, 오피스를 비교해보면 게이밍 모드나 오피스 모드에서는 조금 프레임이 떨어지지만 게이밍 모드에서는 CPU와 GPU 온도가 70도대까지 떨어지고 오피스 모드에서는 게이밍 모드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으나 팬 소음이 더 작았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최상업에서 터보 모드 기준으로 평균 61프레임, 1% 하위 54프레임 정도로 체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터보, 게이밍, 오피스 모드를 비교해보면 게이밍 모드에서 가장 온도가 낮고 오피스 모드에서는 팬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위쳐3 최상업에서 터보 모드 기준으로 평균 70프레임, 1% 하위 프레임은 54프레임이 나왔으며 터보, 게이밍, 오피스 모드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게이밍 모드에서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GTA5는 옵션 프리셋이 없어 노트북 체크 사이트의 벤치마크를 참조하여 최상업 설정을 맞추었고 대부분의 설정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내장 벤치마크 툴의 마지막 장면의 프레임을 측정했을 때 터보 모드에서 평균 64프레임, 1% 하위 46프레임으로 측정되었는데 이상하게 GTA5에서 다른 게임 노트북들보다 프레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터보, 게이밍, 오피스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양상으로 게이밍이나 오피스 모드에서는 프레임이 다소 떨어지지만 온도와 소음 면에서 유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전반적으로 같은 RTX 2060을 사용한 기가바이트 에어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GTA5 벤치마크 프레임이 이상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임 중 CPU와 GPU의 온도는 터보 모드에서는 둘 다 80도대 초반 정도였으나 게이밍 모드에서는 게임 프레임이 살짝 떨어지는 대신 70도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모드에서는 게이밍 모드와 프레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팬 소음이 감소하고 대신 온도가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인텔 게이밍 노트북들이나 저번에 테스트했던 G14의 경우 게임 시 CPU의 온도가 순정 상태에서 90도를 쉽게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고려했을 때 아주 훌륭한 온도 제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중 팬 소음의 경우 터보 모드나 게이밍 모드에서는 평균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소음보다 다소 큰 편이었지만 오피스 모드로 설정할 경우 평균보다 조용한 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오피스 모드의 설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팬 소음을 완전하게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 중 터보, 게이밍, 오피스 모드의 팬 소음의 차이를 직접 들어보시죠. 배터리는 약 60W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밝기 50%, 음량 30%에서 풀 HD 유튜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했을 때 5시간 30분 정도 갔습니다. 부하가 적게 걸리는 상황에서는 르누아르가 인텔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용량 대비해서 더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라이젠 르누아르가 뜨거운 CPU라는 오해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르누아르 게이밍 노트북들, 특히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제품들의 온도가 뜨거웠던 것은 AMD의 탓이라기보다는 에이수스의 탓이 아니었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 i7 10875H와 RTX 2060을 조합한 기가바이트 에어로와 비교해서 게임 시 프레임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더 낮은 시스템 온도를 기록했죠. 물론 거기에 더해
CPU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고 영상 편집 등의 작업에도 꽤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가볍고 얇은 편인데 발열도 잡았다면 팬 소음은 상당히 클 거라고 예측 가능하죠. 실제로 팬 소음은 특히 터보 모드에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성능을 크게 손해보지 않고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오피스 모드로 원터치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점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되죠. 여러모로 참 잘 만들어진 기계로 생각됩니다. 그럼 성능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종합적인 TFG5476H의 사용성을 정리하고 만듦새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 먼저 MBX360 영상을 먼저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전 종합적으로도 TFG5476H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혹시 급하게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최종 리뷰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